30여 년 전에 전라북도 익산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가 화약을 잔뜩 싣고 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기차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사과 상자 위에 촛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초가 다 타서 상자에 불이 붙어 버렸고 불은 화약으로 옮겨붙어 역 주변이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사과 상자에 촛불을 켜놓고 잠이 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일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전거 타는 의식 수준으로 버스를 몰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경치도 보고 한눈도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경치를 보거나 한눈을 팔아서는 큰일 납니다. 책임의식의 부족과 판단력의 부족은 대형 사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힘은 커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은 자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의 부주의로 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지혜가 아닐런지요.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의 결혼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폭력을 일삼던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당했고 어린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면서 아이의 우유값 마련하기도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녀는 자신에 대해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왜 이혼을 당해야 했는가? 내가 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바꿀 긍정적인 상상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상상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글을 들고 출판사를 돌아다니며 책을 출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경력도 없는 미혼모의 글을 거들떠보는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4번째로 찾아간 이름도 없는 허름한 출판사에서 그녀의 상상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판된 해리포터 시리즈는 10년 넘게 연재되면서 해마다 최고 판매 기록을 갱신하며 그녀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일주일에 15,000원 정도의 돈으로 생활하던 그녀였지만 10년 만에 하루 10억의 수익을 올리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입니다. 해리포터의 작가는 긍정적인 상상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도 똑같을 순 없지만 긍정적인 상상은 현재의 상황을 더욱 밝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상상으로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의 추장이 늙어 병이 들자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 3명의 청년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세 사람은 저기 높은 산의 정상에 가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라. 이 말을 듣고 세 청년은 쏜살같이 달려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예쁜 꽃 한 송이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바위 위에 돋은 새싹을 뜯어 추장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청년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장님. 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산 정상에서 반대편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기름진 평야와 맑게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울창한 숲이 보였습니다. 추장님, 저는 우리 부족의 미래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장은 세 번째 청년을 후계자로 지명하였고 청년은 부족을 새로운 터전으로 인도했습니다. 순간적인 임기응변이 좋아서 세 번째 청년이 지명되었을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물건보다 미래의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윗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과 삶의 철학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 토마스 월트의 소설 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젊어서 꿈꾸던 소원을 모두 성취했습니다. 부자가 되었고 명예도 얻었고 자녀들도 똑똑하고 가정은 화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공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애쉬빌이라는 조그만 마을의 기차역에 내리는 순간 그는 몹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거리는 과거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었고 옛 친구들은 세상을 떠났거나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에서의 자신은 낯선 이방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자신이 꿈꾸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돌아오는 기차에 올라 슬프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추억만큼 황혼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바쁘게 달리는 삶 속에서도 추억할 고향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길목에서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기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전화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서핑과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며 쇼핑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는 등 손안에 맞는 기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직장에서, 대중교통에서, 음식점에서, 길거리에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스마트한 전화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우스갯소리로 컴퓨터에 전화 기능이 추가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스마트폰의 스마트라는 단어에는 똑똑하다, 영리하다 라는 의미 외에도 거칠해하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알맹이는 텅 빈 겉멋만 든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약속을 쉽게 어기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등 예절에는 무관심하며 실시간으로 등록하는 댓글에는 상대방에 대한 악플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내면은 더욱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구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편안함까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도구도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스마트한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